선생님, 제가 70살에 로또 3등에 당첨됐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되다가 이 나이에 당첨되다니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 상담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68세부터 72세 사이에 행재수가 있으니 복권을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주 5,000원씩 로또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0세 생일이 지난 후 3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주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랑 맛있는 것도 먹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주를 다시 보니 70세의 편재, 대운이 시작되었고 그 해가 바로 재성, 이 왕성한 해였단 겁니다. 딱 맞아떨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주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주는 젊을 때는 돈복이 없다가 노년에 갑자기 행재를 합니다. 이것을 대기만 성형 재물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공통적인 사주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주도 공유해주시면 행재수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큰 재물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애 60대 이후에 행재가 오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 이론으로 보면 명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은 평생 똑같지 않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이 10년마다 바뀌는데 이 대운에 따라 재물운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60대, 70대가 되어야 재물운이 옵니다. 늦게 피는 꽃이지요. 특히 행재수, 그러니까 로또나 복권 같은 뜻밖의 재물은 편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편재는 예상치 못한 돈, 갑자기 생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정재는 월급이나 사업 수입처럼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하지만 편재는 다릅니다. 로또 당첨, 상속, 보상금, 주식 대박 같은 것들이 모두 편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편재, 대운이 60대 이후에 오는 사주가 있습니다. 평생 정재로 성실하게 살다가 노년의 편재, 대운을 만나 행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주를 보면서 실제로 60대 이후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분들의 사주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년 대운에 편재가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가장 확실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자무, 갑목, 일간이라면 우토, 무토, 나지토, 기토, 가 편재입니다. 60대나 70대 대운에 우토, 나지토가 오면 그 10년간은 행재수가 있습니다. 빙호, 병화, 일간이라면 경진, 경금, 이나신진, 신금, 이 편재입니다. 65세의 경선, 경신, 대운이 시작된다면 65세부터 75세까지 행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이무, 을목, 일간이셨습니다. 이모에게는 지토, 기토, 가 편재입니다. 그분의 대운을 보니 65세의 지스, 기사, 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간에 지토 편재, 지지의 스호가 있어서 지토를 생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편재 대운이었지요. 이 대운 동안에는 투자나 복권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69세, 70세, 71세가 좋아 보입니다. 그분은 제 조언대로 매주 로또를 사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10,000원씩 2장만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69세 되던 해 로또 4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이 50,000원인데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세 때 또 5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연속 당첨이었습니다. 편재 대운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재가 강한데 젊을 때는 극을 받다가 노년에 극이 풀리는 사주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 원국에 편재가 있는데 젊을 때는 비겁이 많아서 재물을 빼앗깁니다. 비겁은 형제, 친구, 동업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내 재물을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대운에서 비겁이 사라지고 식상이나 재성이 오면 드디어 재물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횡재가 옵니다. 7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경진, 경금, 일간이셨는데 사주에 자무, 갑목, 편재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경진, 신진 비겁이 많아서 돈을 모으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일은 많이 하셨는데 번 돈을 가족들에게 다 썼습니다. 남편 사업 미천, 자식 교육비, 시댁 경조사, 항상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70세의 빙인, 병인, 대운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빙호는 식신입니다. 식신생재라고 식신이 편재를 생해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비겁이 방해하지 않으니 드디어 재물이 본인에게 왔습니다. 72세 되던 해 연금 복권에 당첨되어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이제야 제 복이 왔나 봐요. 세 번째, 재성이 고립되어 있다가 노년의 통로가 열리는 사주입니다.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사주에 편재가 있는데 다른 오행들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요. 젊을 때는 이 재물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년 대운이 오면서 이 고립된 재성과 다른 오행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재물이 터져 나옵니다. 67세 남성분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연서의 임수, 일간인데 오두 편재가 사주 한쪽 구석에 혼자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재성을 활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의 빙우, 병호, 대운이 시작되면서 빙호가 우토를 생하고 우호도 우토를 도와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재성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67세 되던 해 그분은 로또 2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평생 번 돈보다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네 번째, 공망에 있던 재성이 노년에 채워지는 사주입니다. 공망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사주에서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는 힘이 약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상태입니다. 만약 편재가 공망에 있으면 평생 행재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공망을 채워주는 글자가 오면 갑자기 살아납니다. 죽었던 재성이 부활하는 겁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사주에 편재가 있었는데 공망이었습니다. 60세까지는 로또를 사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68세에 공망을 채워주는 대운이 시작되었고 71세 되던 해 세운에서도 공망 채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해 복권에 당첨되어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되다가 이 나이에 되네요. 신기해요. 다섯 번째, 역마와 재성이 함께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역마는 변화와 이동을 의미합니다. 역마가 재성과 만나면 재물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들어오기도 빠르고 나가기도 빠릅니다. 젊을 때는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지만 노년에는 들어온 재물을 잘 지킵니다. 특히 노년 대운에 역마와 편재가 함께 오면 뜻밖의 행재가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복권 당첨되거나 이사가서 재물을 얻는 일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천을기인이나 천덕기인 같은 길신,
이 재성과 만나는 사주입니다. 귀인은 도와주는 별입니다. 귀인이 재성을 도우면 뜻밖의 재물이 옵니다. 특히 노년 대운에서 귀인과 편재가 만나면 행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삼합, 이나 육합으로 재성이 강해지는 사주입니다. 합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사주나 대운, 세운에서 합이 이루어지면서 편재가 강해지면 그 시기에 큰 재물이 옵니다. 특히 삼합제국이 이루어지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횡재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재는 여러 형태로 옵니다. 로또 당첨도 있지만 상속, 보상금, 주식 대박, 부동산 급등, 퇴직금 목돈, 예상치 못한 사업 성공 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행재수가 있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 때 행재가 올까요? 사주마다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60세 환갑 전후가 첫 번째 행재 시기입니다.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라 변화가 큽니다. 특히 60세, 61세, 62세에 행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전후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이때도 대운 변화와 맞물려 행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세 고위 전후가 세 번째 시기입니다. 69세, 70세, 71세, 72세에 큰 재물을 얻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75세 이후에도 행재는 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덕이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로또 당첨자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편재 대운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사주를 전문가에게 보시고 언제 편재 대운이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시기가 60대 이후라면 바로 그때가 행재 찬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복권을 사보십시오. 둘째, 무리하지 마십시오. 로또나 복권은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5,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부담도 없고 재미도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하십시오. 한두 번 사고 안 되면 그만두지 마십시오. 행재 대운 기간 동안은 꾸준히 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10년간 매주 사시다가 마지막 해에 당첨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넷째, 길한 날에 사십시오. 사주에서 재성이 왕성한 날이 있습니다. 우를, 무일, 지를, 기일 같은 날이 편재 일간에게는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길한 방위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사십시오. 동서남북 중 본인의 재성 방향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첨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첨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왠지 오늘은 될 것 같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감이나 직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횡재를 바란다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고 봉사하십시오. 덕을 쌓으면 복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사주 이론입니다. 을 쌓으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일곱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등, 5등도 횡재입니다. 실제로 4등이나 5등에 여러 번 당첨되어 누적 금액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행재를 감사하십시오. 여덟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사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식과 함께 번호를 정하십시오. 가족의 생일, 기념일,
길한 숫자를 섞어서 번호를 만드십시오. 가족의 기운이 합쳐지면 더 강해집니다. 9째, 꿈을 기록하십시오. 좋은 꿈을 꾸면 메모해 두었다가 그 숫자를 활용하십시오. 용꿈, 돼지꿈, 똥꿈, 물고기꿈 같은 재물꿈을 꾸면 그날 바로 복권을 사십시오.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10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첨되든 안 되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복권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 많은 복을 내립니다. 이제 횡재 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첫째로 비밀을 지키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만 알리시고 친구나 친척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소문나면 온갖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둘째, 급하게 쓰지 마십시오. 당첨금을 받으면 일단 은행에 예금하십시오. 최소 6개월은 그냥 두십시오.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해진 후에 사용 계획을 세우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해서 세금 문제,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또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넷째, 자식에게 모두 주지 마십시오. 일부만 주시고 대부분은 본인이 관리하십시오. 노후 자금은 본인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줘버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섯째, 투자 권유를 조심하십시오.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온갖 투자 제안이 들어옵니다. 확실한 사업이니 투자하라. 이 부동산은 100% 오른다 같은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섯째, 생활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 마십시오. 갑자기 비싼 차를 샀거나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사치품을 사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생활을 개선하십시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불행을 부릅니다. 일곱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당첨금의 10% 정도는 꼭 기부하십시오. 횡재는 하늘이 준 복입니다. 그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남성분이 로또 2등에 당첨되어 1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첨금의 10%인 1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로 생활하셨습니다. 3년 후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하신 덕분에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베풀면 받습니다. 이것은 사주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재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횡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로또는 그 위에 얹어지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로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생활비를 털어서 복권 샀거나 빚내서 복권 사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게 즐기는 마음으로 꿈을 사는 기분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주에 횡재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 복은 옵니다. 로또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옵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 자식이 효도할 수도 있고, 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은 정해진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가장 좋은 형태로 보내줍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60대 이후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은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횡재를 바란다면 먼저 덕을 쌓으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큰 행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부유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행재 경험이나 꿈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재물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